만약 내 밭에 석회를 뿌린 지가 까맣다면 한 번쯤 토양 검증해 보시고 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휴경기 때 필요만큼 토양 개량하십시오. 산도 교정을 위해 석회를 뿌릴 때 대비나 다른 밑비료 뿌리기 훨 전에 뿌려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석회를 처음 주워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고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으면 하긴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까닭을 알아야 아는 만큼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 땅에 뿌리는 석회도 석회 나름이고 퇴비도 퇴비 나름, 거기에다 밑비료 주는 화학비료도 비료 나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석회, 퇴비, 심지어 비료까지 한꺼번에 주어도 큰 탈 없습니다. 그러니 그 까닭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석회와 퇴비, 비료를 함께 주면 안 된다는 말만 금과 옥처처럼 지켰죠. 하기야 농약 방제를 할 때도 연면 시비를 할 때도 또 이 둘을 함께 할 때도 뭐와 뭐는 함께 섞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두 성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 변화가 느려서 그렇지 토양에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같은 비료도 무엇과 무엇을 함께 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화학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이온화되어 먼저 흡수되는 것이 속도가 느려 나중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땅에 뿌리는 석회나 퇴비 또 비료 속에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성분들 간에 화학 변화도 일어나고 또 흡수되는 속도가 달라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 중에 가장 걸림돌이 많은 것이 바로 석회, 즉 칼슘입니다. 칼슘은 다른 성분과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고 속도도 느리고 게으른 편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 중 칼슘과 얽혀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토양 개량을 위해 뿌리는 석회는 그 종류도 많고 함유하고 있는 성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땅을 개량하는 칼슘 함량 차이도 있고 어떤 것은 황이나 마그네슘 등 다른 성분도 함께 있습니다. 사용 목적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땅을 개량하는 목적만으로, 어떤 것은 비료의 목적으로, 또 어떤 것은 두 목적을 함께 위해서 살포합니다. 상태가 이러니 무조건 함께 뿌리면 안 된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퇴비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부숙이 영 덜 된 것도 있고 아직 활발히 부숙 중인 것도요. 또 어떤 것은 반려가 끝난 완숙 퇴비도 있습니다. 비료는 종류도 많아 더욱 그 성질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한데 섞이면 여러가지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그 변화가 다양한데도 그냥 섞지 말란 말은 나쁜 친구들과 사귈까봐 내 아이를 다른 친구와 섞이지 않게 하고 따로 방 안에다가 격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선 석회와 퇴비를 함께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석회도 석회 나름, 퇴비도 퇴비 나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석회도 칼슘 함량 정도에 따라 퇴비도 퇴비 속 성분과 완숙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정도는 다르다는 생각을 미리 깔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석회 속의 칼슘과 퇴비 속의 질소와의 반응입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반응을 일으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며 그만큼 칼슘 성분과 질소 성분의 함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는 만큼 효과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려면 구태여 토양 개량도 양분 제공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셈이 되죠. 보통은 이러한 일은 작물이 심겨지지 않을 때 일어나니까 그렇지 만일 작물이 심겨져 있다면 이 가스로 작물의 피해가 가겠죠. 이것도 석회 속의 칼슘 함량이 적거나 완숙 퇴비와의 만남이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완전히 완숙된 퇴비는 유기태 질소가 아모니아태 질소, 그 다음 질산태 질소로 변화했으니 질산태 질소는 칼슘과 만나도 아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퇴비 중에는 인산이 풍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칼슘과 인산이 반응하여 인산칼슘으로 변하죠. 언젠가는 이 인산칼슘도 분해되어 이용되겠지만 언제나 내가 의도할 때 필요해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대비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석회와 만나 엄청스럽게 불어납니다. 미생물이 번성하는 것은 좋지만 한꺼번에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가스가 발생되고 미생물 분변이 많아 한순간 산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회와 비료의 만남도 대비와 만남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져도 아무 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야 석회도 석회 비료 바로 비료입니다. 석회를 떠나 같은 비료를 줘도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성분 때문에 다른 성분 흡수가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분끼리는 상호 보완되고 또 반대로 기량작용도 있습니다. 우선 석회 속의 칼슘과 질소와의 반응은 앞에 퇴비 때 얘기 드렸습니다. 질소 중 질산 비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질산 비료인 질산 아모늄 비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폭발 사고 위험 때문이죠. 질산 마그네슘이나 질산 카리, 질산 칼슘 비료는 있습니다만 이건 순수한 질산 비료보다는 함량이 낮죠. 우리가 주로 쓰는 비료는 요소 비료나 유한, 즉 항소한 아모니아, 보통 밑비료는 복합 비료, 그중 21복비를 많이 씁니다. 이건 요소태 질소 비료로서 땅속에 분해되어 아모니아태 질소 그리고 질산태 질소로 변하는 비료이죠. 처음 석회와 만날 때는 요소태 질소 비료이니 땅에 녹아 암모니아태 질소일 때는 칼슘과 만나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고 양성분 또한 떨어지죠. 하기야 복비나 요소 땅에 뿌리면 질소 분은 저절로 휘산됩니다. 휘산 덜 때라고 땅에 묻어도 하나도 휘산되지 않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니까요. 다음은 칼슘과 인산 비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복비는 그 제법이 인광석에다가 황산을 부어 반응을 일으켜 거기에다 아모니아, 연마칼륨을 넣어 만든 다음 거기다 질소 함량을 높이기 위해 요소를 첨가합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렇다고 비료 상점에는 복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비료 중에는 그냥 NPK 각 비료를 배합한 비료도 있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복비 속의 인산은 물에도 잘 녹고 또한 칼슘과 반응을 합니다. 인산칼슘이 되는 거죠. 또 비료 중에 황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도 있죠. 여기에 있는 황과 반응을 일으켜 황산칼슘으로 변환하죠. 변한 것은 당분간 내가 의도하였던 칼슘이나 질소, 인산, 황의 효과는 볼 수 없죠. 그럼 이런 의문이 저부터 듭니다. 비료 중에는 이미 질산칼슘, 인산칼슘, 황산칼슘 비료가 있는데 왜 이들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되는가? 네, 맞습니다. 원광석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제법 과정에서 이렇게 질산칼슘, 인산칼슘, 황산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이나 토양 속에 녹아 분해되면 각각의 성분 이온으로 분해되어 작물에 흡수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였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화합물로 변한 것도 지금은 당장 분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이용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해되어 이용되겠죠. 그러나 내가 의도치 않은 변화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피해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은 이러한 내용, 원리를 따지지 않고 표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머리만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니 표면에 나타난 것만 단순하게 알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칼슘과 퇴비 만남도 칼슘과 비료와의 만남도 그 속의 성분 함량이나 성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산 비료 중 용성 인비 속에도 칼슘 성분이 있습니다. 또 유황칼슘이나 석회고토는 다른 석회보다는 칼슘 함량이 낮습니다. 이런 것은 퇴비나 다른 비료 함께 주어도 크게 탈은 없습니다. OX에 민감한 사람은 그래도 전혀 탈이 없는가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크게 탈나지 않으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 토양 계량제인 석회와 퇴비나 유기물 또는 일반 비료를 줄 때 무조건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로 할지라도 용성인비, 유황칼슘, 석회고토 이와 같은 것들은 일반 석회와 함께 주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칼슘 함량이 높은 생석회나 소석회와 완전히 부속하지 않은 퇴비와 또는 인산질소 황이 있는 비료를 함께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한다면 그럼 얼마나 간격을 두고 주어야 하는가? 보통은 토양 개량을 먼저 합니다. 가급적이면 휴경기에 하죠. 그때가 겨울이고 땅이 얼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뿌리고 경운을 하면 좋은데 땅이 얼어 쉽지 않죠. 이 칼슘은 요소 비료처럼 휘산을 잘 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나중 땅이 녹으면 경운하면 됩니다. 얕은 석회 뿌리고 빨라도 2, 3주 지나서 퇴비 넣고 다음 밑비료 넣으면 됩니다. 퇴비와 화학비료 따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것도 바쁘면 함께 살파하여 밥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 놓고 당장 작물 심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다음 기회 있으면 그 까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바닥 농장은 언제나 과학적 원리나 이치에 근거하여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또 영상 올립니다.